메콩강의 지난 사투리, 손님 이야기를 하기 전에 사위를 두고 왜 백년손님이라고 했을까요? 백년손님이라는 사위의 호칭을 파헤쳐보자면 처가에 가면 씨암탉을 잡아준다는 장모와 장인의 귀하디 귀한 백년손님, 극진한 대접을 받는다는 건 착각이고 너는 식구로 편입시켜주지 않겠다는 유교적 발상에서 비롯된 손님이라는 촌수인데, 백년손님, 100년이 아니라 죽을 때까지 손님 대접을 해줄 터이니 처가에서는 손님처럼 조신하게 굴면서 채통을 지키라는 소리인데, 처가에 가서 손님으로 여기지 않으면 후폭풍은 감당이 안 되기에 부여한 백년손님이라는 괴상한 촌수의 함정으로 보면 적당할 것이고, 처제나 처형과는 촌수가 없지요. 손님으로 묶어두지 않으면 처제나 처형이 지나갈 적에 장난삼아서 딱 바라진 여자들 덩이를 손바닥으로 철썩 때리며 볼성사납게 끌떡거리지 말라고 부여한 촌수가 바로 백년손님이라는 최우수 고객인 사위. 정론이 좀 이상했나요? 백년손님이 아니라 더 귀한 손님이 이 메콩강 욕정할배 유배지를 찾아온 건 야시장에서 캔맥주를 팔며 불러야 할 노래 배우의 영시의 이별과 안개 낀 장충당 공원을 연습하고 있을 때였어요. 아내에게 개다리 춤을 추며 노래를 불러서 각설이로 맥주를 팔겠다는 소리는 차마 하지 못하고, 라오스 현지에 있는 한국학원 원장이 한국어를 가르치는데 동료부터 가르치면서 노래방 기기를 부탁한다고 하면서 하나 사서 보내라고 사기를 쳐서 그 사기에 넘어간 아내가 보낸 노래방 기기는 물 건너 도착을 했는데, 그때가 우기라서 매일 비가 오니까 정작 캔맥주 장사는 출전하지를 못하고 유배지에서 노래 연습을 하며 목이 쓴 개다리 춤과 발춤을 연습하고 따듬고 있을 때 홍 여사가 들이닥쳤지요. 홍 여사가 이 유배지를 찾아온 건 약속이나 다른 볼일이 있었던 게 아니라 강변에 놀러와서 지나가다가 한국에 흘러간 노래를 듣고 들렀다는데, 그냥 인사하고 들어온 게 아니라 노래방 기기를 마당에 내놓고 노래를 부르는 사이 골목에서 춤을 추면서 한국 관광버스에서나 추는 듯한 막춤으로 고개를 깜죽거리면서, 처음 보는 사이지만 더 허물어야 할 벽이 없었지요. 요새 아이들 말로 썸 타는 거 완전히 없어졌다는 이야기인데, 노래가 끝나자 춤추기를 멈춘 홍 여사가 지난 전라도 사투리로 "어뜸에 선생님, 노래를 그렇게 쌈박하게 히어서 지내댕기는 과부 오줌이라도 싸보면 어쩐단가잉." 메콩강에서 이토록 진한 사투리가 착 달라붙을 줄은 몰랐지요. 그 사투리가 아주 끈적하게 눌러붙어 수시로 고목에서 재생될 줄은 미처 몰랐습니다. 이 유배지에서 한국인이 찾아오기는 처음이라 춤을 추며 다가서는 홍 여사를 보고 어지간히 놀라면서도 내심 반갑기도 했지요. 궁색한 호래비 살림이라 대접할 건 없고, 그때가 해거름 무렵이었는데 잔디밭 마당에 퍼질 앉아 종이컵 커피를 마시며 한참을 노닥거리는데, 홍 여사는 혼자서 걸어온 게 아니었어요. 현진이 오토바이 뒤에 실려왔는데 오토바이 주인인 그 청년도 마당에 같이 퍼질 앉아 커피를 마셨지요. 처음에는 그 오토바이를 돈을 주고 대절한 줄 알았는데, 홍 여사의 수완에 현지 청년이 공짜로 태워주고, 아니 매시고 다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었습니다. 말이나 욕을 잘하는 사람은 싱거운 소리나 딱히 성을 소재로 이야기를 하더라도 듣는 사람이 전혀 천박한 기분이 들지 않고 오히려 산뜻한 기분이면 싱거운 소리를 한 사람에게 신비감을 느끼게 되는데, 홍 여사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현진의 오토바이를 공짜로 이용할 수가 있느냐, 홍 여사의 그 식이 무엇이냐, 추임새에 넣은 사투리를 그대로 빌려오자면 "아따 여거 아 새끼들 쪽간한 것이 까부잡잡한 것이 맛있게 생겨버렸다는 게 책 붉어진 아랫도리 가장 끌적지근하고 저런 싸가지들은 오토바이 뒤에 타면 앞에 탄 놈 엉덩이에 하랑이 깊은 데를 딱 밀착시키고 쪼까 겁나게 달리면 무서운 척 하면서 앞에 탄 놈의 허리를 두 팔로 끄안으면서 물컹한 가슴으로 뜨거운 피가 흐르는 놈의 덩어리에 슬쩍슬쩍 문지르면서 기아는 손바닥을 슬쩍 배꼽 아래쪽으로 내려서 지그시 눌러주면 목석이 아닌 다음에서야 피가 거꾸로 역류하는 걸 손바닥으로 단박에 느낄 수가 있지라. 홍 여사의 말에 피식 웃었습니다. 홍 여사는 한 달 살이로 라오스에 건너왔는데 이 라오스 문화에 반해서
넉 달이 넘도록 현지인의 흥태우에 머물고 있다고 했지요. 흥태우란 라오스 말로 호텔도 게스트하우스도 아니고 예전의 우리나라 달새방이나 자취방처럼 방 하나에 부엌 하나 그렇게 허술하게 순전히 서해를 놓기 위해 지은 집인데, 이 나라도 도시로 인구 쏠림이 심해지면서 그런 집에 수요가 생겨나고 한국인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싼데, 그런 집 앞에 청년들이 매일 오토바이를 대기하고 기다릴 수 있도록 만드는 재주를 홍 여사는 자신이 지녔다고 했지요. 그날 오토바이로 홍 여사를 태워온 홍 여사의 말을 빌리자면 따까리라고 했는데, 군에서 보좌관을 이야기했는데 그 따까리가 잔디방 마당에 같이 앉아 있었지만 커피를 마시면서 아랫돌이 그런 말을 해도 그 청년이 알아들을 수가 없었고, 홍 여사는 전라도 목포 부근 작은 섬에서 태어나서 목포에서 잘 나갔다고 했는데, 홍 여사의 표현을 다시 한 번 더 빌리자면 전라도 사투리로 왕년에 시속 60km 나갔는데 얼마나 더 잘 나가야 한난가이. 젊을 때 끔쪽가 씹었지라. 누빈 걸로 따지면 관세아들 말더라고. 목포 유달산에서 사막도가장 하루에 7번 왕복으로 누볐단 게로 그렇게 누볐는데 거기다가 얼마나 더 잘 나가야 한난가잉. 버스 안내양을 했다는 걸 잘 나갔다고 표현했으니 안지를 걸 수가 없었지요. 들어보니 맞는 말인데, 그리고 전라도 사투리뿐만 아니라 버스 차장을 하다가 날강도와 눈이 맞아서 경상도로 시집가서 시댁 쪽의 사투리를 익혔고, 또 끌적지근한 서방님 객지 댕기면서 밤이 싫을까봐서 따라댕기면서 노가다판에 주저앉아서 한바 식당을 쪼까하는 바람에 충청도 사투리가장 익혀버렸다는 그 홍 여사. 홍 여사 이야기를 들으며 한 시대를 살아온 사람이니 해외 나들이를 해도 된다는 생각이 압도적이었지요. 제게는 나쁜 버릇 하나가 있는데, 해외에 좀 싸돌아다닌 편인데 어느 관광지나 여행지에서 한국인을 만나면, 특히나 젊은 사람을 만나면 그 중에서도 돈을 펑펑 쓰는 한국인을 보면 저 인간이 과연 제가 벌어서 저렇게 쓸까? 혹시 저 아버지 피를 저렇게 흥청망청 뿌리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으로 혐오스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참 나쁜 버릇이죠. 유럽의 청년들은 절대로 둘이나 셋 조를 지어서 해외여행을 하지 않습니다. 제가 어디를 여행하겠다는 계획으로 월급을 받으면 매달 얼마씩 적금을 넣어서 여행을 가는데, 우리처럼 단기간이 아니고 한 달이나 두 달 직장 휴가를 내고 아주 여유롭게 나서서 한 번 나서면 서너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여행을 하지요. 물론 유럽 젊은 배낭족들이 여행을 하면 절대로 부모님 주머니를 넘보지 않습니다. 혹시 시금머리라는 말을 들어보셨는지요? 버르장머리가 없다, 성질머리가 더럽다, 주변머리가 없다, 소갈머리라고는 서푼이치도 안 된다. 시금머리 역시 대가리가 뒤통수에 붙은 우리말인데, 시근이란 건 한문에서 따온 말이라고 보면 떼시자에 뿌리 건자를 써서 시간의 뿌리, 즉 철이 없다는 말로 통용되면서 시금머리가 없다는 부정적인 면으로 쓰이기보다는 4살짜리 꼬매기가 악을 쓰면서 빽빽 울어대면 저놈 저거 울게커녕 내버려둬라. 시금머리가 멀쩡합니다. 시근, 시간의 뿌리, 즉 철이 다 들어서 사리 판단이 분명한데 억지로 떼거지를 쓰며 빽빽거리며 우는 거니까 제풀에 지쳐서 자지러지도록 그냥 내버려 두라는 뜻으로 쓰이기도 했지요. 이거 시원한 것인데 어때 목이 클클하면 자실한 게 현지 총각의 오토바이 뒤에 실려서 바로 간 줄 알았는데, 시금머리가 멀쩡한 홍 여사가 캔 맥주와 음료수를 한아름 들고 와서 내밀고 울 밖으로 나가면서 툭 한마디를 뱉었지요. 어떠매 이거 메콩강이 분위기가 완전히 오르가즘이구먼 잉. 홍 여사 정도면 해외여행을 다녀도 누가 손가락질을 못하겠지요. 일본 사람들은 해외여행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해외 어디를 가도 한국 관광객은 넘쳐나지만 일본인은 전부가 사업이나 일을 위해서 나오는 사람들 뿐인데 왜 그럴까요? 일본이 10년 주전전 장기 불황도 있지만 10년 동안 동결된 임금이 한국과 비슷한데 한 달에 한국과 똑같이 350만 원을 번다고 하면 내는 세금은 한국의 2곡짜리 넘습니다. 그러니 여유가 없어서 못 오는 거고, 유럽인들은 관광으로 오는 게 아닙니다. 전부가 배낭 하나를 메고 여행으로 오지요. 관광과 여행의 차이.
관광과 여행에는 미묘한 차이가 있지요. 관광이 먹고 마시고 그러기 위해서 가는 유의에 해당한다면 여행은 책을 옆구리에 끼고 자아를 찾아 떠나는 정도의 차이라고 할까요? 유럽의 배낭족들은 절대 관광으로 집을 나서지 않습니다. 전부가 나홀로 여행을 나서서 자아를 찾는 거지요. 해외 여행지에서 보면 서양 관광객들, 특히나 배낭족 여행자들은 삼삼오오 다니는 모습을 자주 보게 되는데 그건 거의 같이 출발한 친구가 아니라 여행지에서 만난 친구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언젠가 호치민에서 하루 시간이 남아서 송강 하구를 둘러보러 갔는데 어느 식당에서 서양에서 온 배낭족 처녀들이 한 식당 같은 테이블에 앉아서 밥을 먹고 있는데 물어보니 프랑스, 대만, 독일, 폴란드, 싱가폴 전부가 나라가 달랐는데 친구냐고 펜팔로 만났느냐고 물었더니 여행지에서 만난 친구들이라고 했는데 눈치를 보니 그렇게 모여서 저녁을 먹고 서로 여행 정보를 교환하고 저녁값은 터치페이로 계산을 하고 마음이 맞으면 각자 호텔 방을 빌리는 것보다 둘이서 방 하나를 빌려서 자고 다음날 헤어지고 다른 여행지 가서 똑같이 다른 친구를 만나고 여행 정보를 교환하고 경제적인 여행을 하고 다니고 있었지요. 그런 문화는 배워야 하는데 그러나 저러나 홍여사가 한 번 더 오겠다고 했는데 기다리다 눈망울이 묽어지는 정도인데 또 석양이 물드네요.